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번에 노이즈가 한번 생겼었고, 그 노이즈를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분석을 한 번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대략 한 2주 전쯤에 23,000원대에서 23,350원대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글로벌 원전 탑픽, 아무도 모르는 독보적인 기업, 소형 원전, SMR 파운드리, 시작,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현재 주가가 대략 한 3만 원대니까 3,300원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이상, 30% 가까이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도 대략 2주 전쯤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24,0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요. 글로벌 원전, 압도적인 1위, 숨겨진 핵심 기업, 폭발적인 성장, 거스를 수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SMR, 파운드리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지금의 주가는 약 3만원대이기 때문에 3,3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때 대비해서도 주가는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처음에 투자가 좀 약간 꺾일 듯한 말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월 17일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2월 17일날 이제 노이즈가 좀 꼈었죠. 그 당시 노이즈를 좀 이용을 해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다시금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2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바로 전날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장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했어요. 2월 17일 똑같은 날에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전 핵심 기업입니다. 시간의 단위과 마감까지 비중 나눠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위과 마감까지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해서 이제 매수를 완료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 부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충분히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투자가 꺾이면서 이때 이제 전략 매도를 한번 했었고요. 수익 실현을 했었고, 다시 눌림목에서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수하자마자 거의 10% 가까이 1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왜 한 번 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원전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반도체에는 TSMC가 있다면 원전 생태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 내에서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번 달에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 전용의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감으로써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사단 멤버는 현재 9개 멤버 모집 중이고요. 4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한 분만 더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만 더 받고 필사단 9기 멤버는 모집은 끝이에요. 그리고 당분간은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월 7일 글입니다. 한수원 팀 코리아가 슬로베니아 원전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뜨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슬로베니아 원전을 포기한 것 가지고 유럽 원전을 포기했느니 많이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팀 코리아의 주 타겟은 터키 원전이었죠. 평소엔 슬로베니아 원전에 대해선 보도조차 잘하지 않다가 수주를 포기하니 우르르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는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타결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슬로베니아를 한국이 양보했다면 터키는 어디가 양보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일입니다. 터키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 원전의 첫 번째 유럽 수출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타결권을 분석해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부터 끼는 노이즈의 다른 말은 기회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에 변함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추세가 꺾이면서 매도했지만 언제든 재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했죠. 현재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우건설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투자 중입니다. 현대건설도 예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비중까지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네, 매수를 진행한 날, 매수와 추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비중을 충분히 키운 날에 이런 분석을 드렸어요. 주말에 한국 원전 흔들기가 한 차례 더 진행됐죠. 시장은 두 번은 안 당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원전 산업의 단기적인 핵심은 터키입니다. 슬로베니아 원전을 포기하면서 터키 원전 수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핵심 기자재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대체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잘하든 미국이 잘하든 상관없이 원전 시장이 커질수록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필스타단 모임 때 가장 길게 얘기를 나눈 기업들 중 하나죠. 다행히 기회가 왔고 잡았습니다. 남은 건 추세에 따라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뉴스케일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필스타단 멤버 모집은 마지막으로 선착순 한 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 특히 팀 코리아가 이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터키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털리하는 방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터키 원전의 수주권은 저는 한국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따지 못할지언정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따든 한국이 따든 상관없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밝히다시피 결국 지역 사업 전략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과 중동 시장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된 기자재뿐만 아니라 사실 가스 터빈 같은 경우도 2개 이상을 이미 공급을 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정도로 가스 터빈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가스 터빈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전 세계 몇몇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스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미국 시장은 대형 원전과 SMR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시장이죠. 여기서도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따라서 미국의 원전 대표적인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사실 대형 원전과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대응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 소형 원전 더 나아가서 4세대 원전까지 나아갈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 기자재 공급 능력이 없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낳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이미 가장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유럽에서의 그런 포기가 가시화가 되면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꼈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한국의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는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터키 원전 수주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대놓고 우리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를 잘 잡았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유럽에 대한 대형 원전도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SMR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뉴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이 3세대 원전 SMR 원전 기업으로부터의 그런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혹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3세대 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최근 동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회가 올 때마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월 17일에 매수했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비중을 충분히 세운 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저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원전 수출 로드맵이 밝혀졌죠. 2025년, 7년, 8년, 9년 꾸준하게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는 충분하게 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앞으로 내년, 내후년 혹은 올해 연말쯤에 가면 갈수록 더 시장에서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터빈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부터 완제품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 가스 발전이라던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가스터빈 발전기예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사실 다른 기업들, 뭐 롤스로이스라던가 혹은 GE라던가 시멘스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어깨를 견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작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이쪽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산화의 성공을 이미 작년부터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것들의 수출 혹은 본격적인 매출을 잡힐 때에는 시장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의미하게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에너지 쪽이 바로 LNG 그리고 원전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핵의 원전에 대한 확대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수주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쪽 사이클이 길죠. 원전 산업은 특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운영까지 감안한다면 40년 이상의 사이클을 가진 산업이 바로 원전입니다. 조선보다도 2배 이상 긴 사이클이 바로 원전 산업이에요. 따라서 이쪽에서 딱 한 번 유의미한 혹은 핵심적인 포지션을 점할 경우에는 40년 이상 동안 꾸준하게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선주 아저씨로서도 말씀드렸죠. 조선의 사이클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잘 잡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최소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 사이클보다 더 긴 사이클의 원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어닝에 대한 실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 시장에 지금 꾸준하게 힘을 쏟고 있었다면 원래 강점, 원래 특장점이 있었던 지역이 이런 중동 쪽 혹은 다른 지역 쪽, 북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잘했던 것을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손에 열 수 있는 것이고 동남아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죠.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올해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저성장 국면에서 두 자릿수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남아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만약에 자리를 한번 제대로 잡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전이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원이 된 것처럼 동남아에서도 그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미 이쪽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 그에 따른 시장의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결국 해외 기업들의 이미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100%는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급등했다고 하지만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길게 봤을 때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3세대, 4세대 간의 원전에 대한 싸움 혹은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경쟁에 대한 강도가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서 넣어주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꽤나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격 생각 않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가트렌드의 그런 한 가운데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빅테크들이 SMR 혹은 원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SMR에 대한 장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SMR에서 4세대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더 작아지거나 크기가 더 커질 것인데 크기가 더 작아지는 이제 MMR 같은 경우도 SMR 못지않은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온사이트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을 지음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24시간 내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SMR 시장의
새겨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SMR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결국 SMR 시장에 개화하면 개할수록 그 수혜 정도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SMR 기업들과 원자료, 용기 등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고, 그리고 뉴스킬,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외에도 뭐 오클로라던가 홀텍이라던가 다른 기업들과의 그런 계약 체결도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 주기계 제작 능력이 워낙에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장점이 향후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이클이 워낙에 긴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강조를 많이 들었던 기업이고, 현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발생할 경우,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SMR 시장에서도 그냥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원전 산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들 같은 경우는 납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핵심 기자재 자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의 상실 상태에 이제 부딪혀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프랑스가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기자재들을 공급할 수 없는데, 이 기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꽤나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원전 산업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뭐 꾸준하게 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인 노이즈도 꾸준하게 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렸다시피 기회로 활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선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SMR 시장에서 대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기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가스터빈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기업이 탄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